안녕하세요. 저는 IT 지식방송 토크IT 제마구 GPD 고우성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온라인 생방송 토크로 이제 많은 IT 분들하고 이렇게 토크를 나누는데 가끔씩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제가 보니까 아까 오전 세션에도 질문을 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도 뭔가 체크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여러분이 체크하시려면 물론 이분들의 발표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뭔가 물어봐야지 질문을 해야지 뭔가 체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 패널 토크로 한 이유는 그게 가장 큰 이유니까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핸드폰 끄라는데 이번 세션 핸드폰 끄지 마시고요. 핸드폰 키셔가지고 여기 보면 브라우저에다가 talkit.tv/a/ask 뭐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이 URL이 모바일 그 Q&A 게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명 안 써도 됩니다. 그 저거 다 체크 안 하니까 여러분 뭐 가명을 써도 좋으니까 여기서 좀 토크를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사실 손 들고 질문하는 게 약간 어색하시다면 거기서 우리 네이버 댓글 쓰듯이 좀 짧고 진하게 궁금한 거 적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께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질문 잘한 분 세 분한테 샤오미 백팩 준비했으니까 오늘 오실 때 오늘 뭔가 내 백팩이 너무 오래됐다 하신 분들은 가실 때 아예 신상 백팩 딱 매시고 가시면 어떨까? 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우리가 이 패널 토크는요 그 각 인더스트리 그 포티넷의 인더스트리별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고객 사례라든지 보안 트렌드 얘기하는데 그래도 제가 진행하기 전에 저도 막 물어볼 건데 여러분이 과연 궁금한 게 뭔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지금 내려가서 몇 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네, 과연. 네. 자, 그 제일 저 뭐야? 자,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네. 예. 본인 오늘 저 뭐야?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오늘 컨퍼런스에서 궁금한 거 하나. 네. 본인 소개 좀 하고. 자, 잃었어. 네. 네네. 자, 네. 네. 본인 소개 잠깐 하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현대산업개발 정보기술팀에서 온 배진호 과장이고요. 오늘 여기 포티넷 행사 참여하게 된 계기가 저희 회사 이번에 보안 장비 같은 것도 이제 또 바꾸고 신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장비에 대해서. 네. 네. 또 오늘 이제 고객 사례를 하는데 그 특별히 어떤 그 고객 사례나 어떤 이런 쪽에서 인더스트리 관련된 거 가지고 이런 거 듣고 싶다는 거 구체적인 거 혹시 있나요? 혹시? 아직 뭐 생각한 게 네, 없어가지고. 네. 자, 또 네. 본인 오늘 지금 패널 토크에서 듣고 싶은 뭐 주제라든지 뭐 하나 있다면 어떤 거가 궁금한 거라든지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네, 그 보안의 범위가 다양화되고 통합화되고 있는데 네. 최근의 추세를 좀 알고 싶어서 아, 왔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한 분. 네. 자, 여기. 네. 저는 그 요즘에 그 보안이 계속 신기술도 뭐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런데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솔루션이 나오기 전에 네. 뭐 패치가 나오기 네네. 전에 그렇죠. 어떤 위협이나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음. 요즘엔 그게 또 원데이 어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거든요. 바로 다음에 이제 네. 공격이 일어나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 네. 오케이. 그게 이제 네. 가장 좀 원데이 어떻게 돼서 네. 제가 꼭 여쭤봐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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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길게 하실 거 아니시죠? 이런 분들 보통 마이크를 잡으면 길게 하셔가지고 저희 빨리 토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짧게. 네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 요즘 그 AI, 딥러닝, 뭐 머신러닝 이런 게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 쪽에 이제 특화된 그 회사로서 그쪽에 어떤 AI나 이쪽을 활용해서 뭐 제품 개발 로드맵이나 뭐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즉석에서 여러분 오늘 그 컨퍼런스 명이 제가 보니까 361도 시큐리티예요. 자, 여기서 361도라고 왜 했을까요? 아시는 분? 바로 경품 바로 드릴게요. 네. 뭐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혹시 뭐
왜 360도? 네, 왜? 근데 왜 360도라고 안 하고 왜 361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상을 보완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따가 경품 받아주세요. 끝나고 나서.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는 여기 굉장히 영화관처럼 어두워가지고 이제 밥 드시고 이제 졸리시는 분도 꽤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긴장감이 싹 돌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질문은 아까 그 알려준 tokai.tv/a/ask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신 세 분 나오시죠? 네, 나오십시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이분들하고 뭐 그렇게 막 미리 리허설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안차임은 제가 한번 저 방송에서 토크를 나눠봤지만 나머지 두 분은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방송인은 아니지만 우리 보통 회의라든지 할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꾸밈없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만 질문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질문 아까 질문 많이 해주시면 우리가 되게 좋은 관점들을 이 세 분한테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각자 특히 이제 자기가 어떤 인더스트리를 좀 담당하고 있는지 얘기하시면서 자기 소개 좀 잠깐 하실까요? 네. 네, 전 공공화하고 중견 기업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군과 해커도 했다가 전문적으로는 이제 APT 담당하고 있는 안경진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사 쪽 담당하고 있는 윤대영 차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 이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이분들이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고객의 페인 포인트하고 그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얘기를 하기 전에 뭐 이분들 각자 생각하는 뭔가 요즘 아까 뭐 AI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보안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보안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각자 생각하는 걸 하나씩 얘기해 보죠. 먼저 이 부장님 요새 보는 보안 트렌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저는 사실 좀 인프라 쪽에 운영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요. 그 데브옵스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고요. 데브옵스. 예. 근데 데브옵스는 보통 개발하고 운영 쪽이지 않습니까? 예. 보안과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개념이 좀 확장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데브옵스 개념이 확장이 돼서 시큐리티 쪽으로 조금 좀 확장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일부러 그쪽을 뭐 데브세옵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은 게 요즘 저도 이제 제가 이 IT 방송을 한 지가 제가 11년째 됐거든요. 지금 1,500번을 하고 있는데 한 작년부터 원래는 이제 보안 분야가 방송의 주제로서 한 10%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보안 분야가 점점 늘어나더니만 지금은 제가 하는 방송의 50%가 보안 분야거든요. 그만큼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 때 보안이 하나의 일개 장비나 하나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제품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거고 그럴 때 설계할 때 진짜 보안 요소가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잘 할 수 있는 기업들, 데브옵스를 잘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네. 보통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가 아예 새로 인프라를 꾸리면서 아예 데브세옵스, 그러니까 데브옵스의 시큐리티 개념을 집어넣어서 네. 설계를 하는 개념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큰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제 오퍼레이션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단순화시키고 오토메이션 하기 위해서 도입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데브옵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예, 해외에 비하면. 예, 예. 데브옵스 시큐리티는 아직은 더 미미하겠네요, 지금요. 혹시 이거를 운영하거나 이것을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본 기업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희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조직 자체가 이렇게 아예 꾸며져 있고요. 어떤 식으로 조직을 꾸미고 있죠? 아예 그 오퍼레이터들을 뽑을 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큐리티 하시는 분들을 뽑을 때 개발
하실 수 있는 분 위주로 뽑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저 아는 친구들도 이제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음. API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네. 장비에 들어가진 않고 음.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사실 DevOps for Security라는 단어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안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이꼴 시큐리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에 어떤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는데 얘가 보안이 뚫려가지고 가정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가지고 얘가 어디에 전송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스마트한 IoT가 됐건 가정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할 때 보안이 뚫려 있는 제품은 절대 우리가 안 살 거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보면 그 보통 이제 자동화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부장님은 자동화보다 맨 밑에 줄에 네. 오퍼레이션 단순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하셨는데 저건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데브옵스나 데브세곱스 같은 이런 개념들을 일반 기업들이 도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구축할 때부터 그 개념들을 고민을 해서 만들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네. 대부분 회사들이 이미 인프라가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지식도 바뀌어야 되고 네. 제품까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견기업들, 이제 제가 이제 중견기업을 담당하다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도입하시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오퍼레이션 단순화라든지 오토메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실제로 오토메이션을 완벽하게 구축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현재 힘든 상황이다 네, 보니 네, 네. 그 왜 우리가 오토메이션을 해야 되느냐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네. 예, 가능하면 오퍼레이션을 최대한 축소해서 좀 장애도 없고 네. 예,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좀 꾸밀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예, 오퍼레이션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화 툴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어떤 프로세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프로세스를 잘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안채장님, 안채장님한테 안채장님은 지금 뭐 여러 트렌드가 있겠지만 안채장님 보는 이제 뭐 이런 거 한번 이런 트렌드에 관심 있는 트렌드 어떤 트렌드입니까?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그 클라우드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아까 여기 참석하신 분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솔루션 간의 이제 유기적인 통합. 뭐 저희 쪽에서는 이제 패브릭이라는 컨셉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 다른 벤더들도 지금 뭐 이러한 컨셉들을 앞다투어에 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보통 이제 제가 이게 방송을 많이 하면 이런 IT 회사들이 보통 요새 많이 거의 주장하는 이제 단어가 뭐냐면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 모든 분야에. 근데 이제 보통은 포티넷 시큐리티 플랫폼이라고 할 만도 한데 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패브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예, 사실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어떤 뭐 기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 사실 그 저희 포티넷이 이러한 그 각 장비 간의 이제 유기적인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그 연결을 성을 제공하는 그러한 컨셉을 그 최초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인 단어를 사용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사용자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기존의 보안 장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보안 장비들이 지금 따로 또 놀자고 이제 뭔가 이게 유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연계가 되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사용자 기업에서 뭔가 현재 보안 쪽에서 현재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네,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그 현직 운영 담당자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보안 관련된 이제 그 직책에 계실 겁니다. 실제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해외 이제 어떤 큰 회사의 담당자들께서는 대략 한 40개 정도의 보안 제품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 각각의 제품군들이 모두 이제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 각각의 제품군들이 서로 따로 동작을 하고 심지어 이제 다른 그 포맷을 가진 그 결과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질화된 그 이원화된 그러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보안 이벤트에 빨리 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부가적으로 더 큰 문제는 그 오펙스 이제 오퍼레이션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이러한 내용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수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가 퇴근도 하지 못하고 야근도 불사함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는 결국 발생하는 것이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좀 더 통합적으로 그리고
단순화되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컨셉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각각의 포인트 솔루션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면은 어떤 특정 포인트 부분에서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었을 때 그것들로부터 그 생성이 된 그 보안 DB들은 서로 다른 솔루션끼리 연동이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보안 사고를 이전에는 100시간 정도 걸려서 탐지가 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원데이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이제는 뭐 그 방어보다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시큐리티 패브릭 즉 이제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대응 시간을 거의 수시간이나 수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보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가운데에 앉아 계신 관객분께서 말씀하신 그 AI 쪽, 결국 이제 우리가 보안에서 AI를 좀 활용하려면 AI는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패브릭 같은 이런 것이 된다면 AI가 도입이 됐을 때 보안 쪽에 적용이 됐을 때 굉장히 보안 데이터들을 다 분석할 수 있으니까 AI 적용할 때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어떻게 보면 조건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패브릭 되게 컨셉이 되게 좋은데 이것이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14의 장비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14의 장비들 간에만 연동이 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14넷이 추구하는 것은 그러면 14넷이 아닌 다른 보안 장비들하고도 다 열린 생태계를 추구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그 단일 벤더끼리 물론 뭐 지금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벤더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사 벤더들도 차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하나의 벤더로서 구축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그러한 말씀하신 이기종간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적인 환경을 만족하기 위해서 API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비끼리 연동될 수 있는 이미 알려진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기능 통합이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클라우드 보안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클라우드 보안 하나만 얘기해도 1시간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창님 짧게 지금 우리 많은 기업들이 이제 프라이빗이건 퍼블리시건 클라우드를 이제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 가장 클라우드에 있어서 보안의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시다면. 사실 비용 절감을 위한 보안에 신경을 좀 더 덜 쓰게 된다는 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애매모호한 말인데. 좀 더 제가 여러 문장으로 조금 간단히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레거시 인프라를 클라우드 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비용과 그리고 운영상의 어떤 유연성과 절감을 위한 것인데 사실 이런 비용의 절감 때문에 가장 무시가 되고 등한시되는 것이 보안입니다. 하지만 2015년도 이제 9월 28일부터 법령이 시행이 된 대한민국의 이제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실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한 그 해외 여러 이제 사고를 기반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에 집중된 그런 보안 사고 한 번으로 기업의 모든 자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다는 여러 사실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이상원 부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 데브옵스 시큐리티가 사실 클라우드를 처음 이게 도입할 때 설계할 때 데브옵스 시큐리티를 같이 하는 게 되게 뭐 맥센스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옵티멀한 거. 자, 윤창님. 자, 윤창님은 지금 이제 뭐 텔코 쪽이라든지 뭐 포탈 쪽 이런 쪽을 이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인더스트리.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쪽은 이제 네트워크도 굉장히 요새 진화되고 있잖아요. 네. 뭐 SDN, 뭐 NFV 뭐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네트워크가 진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어떠한 새로운 보안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SDN NFV 형태의 네트워크를 많은 그 통신사 고객들이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 포지셔닝이 참 애매하고요. 네. 그 저희 보안 장비들이죠. 보안 장비들이 들어갈 포지셔닝도 고민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가장 손쉽고 빠르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최소한대로 손이 들가게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가상화라든지 API를 제공하고 있고 네. 그에 맞는 플랫폼에 대한 커넥터라는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보안 장비라든지 아니면 가상 방화벽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캐리어 그레이드 보안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화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제 포티넷의 다양한 이제 뭐 엔드투엔드로 다양한 이제 솔루션도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도 예, 예.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가상화된 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겁니까? 예, 가상화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 통신사 쪽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실질적으로 하이퍼바이저에 올라가는 가상화 플랫폼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통신사 쪽이다 보니까 대역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가상화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안 컨퍼런스인데 뭐 네트워크 컨퍼런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계신 분도 궁금한 분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SDN하고 NFV, 네트워크 네. 가상화,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예. 자, 뭐 전문가시니까 요거 두 개를 좀 애정남처럼 좀 알기 쉽게 좀 딱 좀 정해 주시죠. 이분들한테. 네. 사실 SDN은 NFV가 올라가 있는 형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NFV, 그러니까 네트워크 가상화 상황에서 그쪽에서 이제 좀 더 성능 좋고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VNF 펑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이제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좀 더 쉽게. 네네. 뭐 사실 이분도 뭐 네트워크 전문가 아니시니까. 네. 이게 뭐 혹시 아까 그 뭐야 댓글로 여러분 댓글로 또 네트워크 전문가도 여기 오셨을 테니까 혹시 SDN은 이런 거고 NF는 이런 거다. 혹시 정의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막 하신다면. 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그 SDN이라든지 NFV 네트워크 가상화 쪽을 국내에서 그 어떤 인더스트리가 그래도 이것을 많이 지금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추세가? 지금 제가 이제 담당하는 데가 아무래도 통신사 쪽하고 포탈 뭐 이런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좀 안경진 차장이 맡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하이 좀 큰 기업들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통신사 쪽은 물론 매일 고민하시고 매일 RF 그 BMT POC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의외로 포탈 쪽이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포탈 쪽 같은 경우는 베이스 자체들이 대부분 서버다 보니까 네. 서버 가상화에서부터 네트워크 가상화를 연계하면서 아. 보다 쉽고 보안을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 이런 네네. 것들 많이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고객의 니즈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포탈이라든지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뭐 네트워크 장비 엄청 잘 알고 있지 않잖아요. 익숙하지도 네. 않고. 근데 서버는 잘 아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이제 하드웨어 서버를 쓰는 거니까. 예. 나머지 소프트웨어 쓰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그 포탈 같은 데서 이것을 적용하기가 빨리빨리 이제 그 뭐야 적용되게 네, 되겠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이제 각 이제 고객 사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이 부장님 쪽에서 인터넷 기업 구축 사례라고 하셨는데, 네. 자 이제 많은 이제 인터넷 기업 SMB 쪽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의 뭐 특징이랄까? 지금 네. 고민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일단 자유로우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네. 그 통제가 필요한 이 보안 쪽에서는 굉장히 그렇겠네요. 힘들죠. 네,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최근에 이제 한국 추세가 네. 하나의 기업만 다 독자 생존하는 게 아니라 몇 네. 개의 기업을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네, 네. 스타트업 형태, 연합 형태로 가는 기업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굉장히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 벤처라든지 이런 쪽에 벤처가 많을 텐데 예, 이런 쪽에들은 자기네 핵심 서비스에만 집중하려고 그러지 예, 맞습니다. 뭐 시스템 가이라든지 네, 네. 보안 가이 이런 사람들 잘 안 두려고 그러고 키우려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돈 벌어오는 거 위주. 네네네. 그래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음. 돈을 못 벌어오니 음. 2차. 네네. 예, 일단 데이터 센터에 서비스하는 거를 음. 먼저 투자하겠다. 약간 네네. 이런 개념들이 명확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런 그래서 인터넷 기업도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보안 이슈를 이제 좀 발생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장님은 예. 어떤 어프로치로 이제 다가서셨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안이
저희 입장에서 이제 네. 보안을 높이셔야 된다는 게 명확한데요. 음. 중요한 거는 관리자분들의 그 관리 부하를 얼마나 줄일 거냐를 네, 목표로 네. 많이 뒀습니다. 네네. 실제로 저희가 보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안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가장 현재까지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 통제하는 겁니다. 네네. 대부분의 이제 큰 기업들, 엔터프라이즈라든지 파이낸스 쪽에서는 음. 못하게 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곳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맡겠다. 아, 네. 이런 개념이었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관리자가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강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인터넷 기업에서 이런 정책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명확하게 공격인 것들만 확인된 것들만 막는다면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부하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음. 통제 정책보다는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는 네, 구성원들이 굉장히 아까 자유로움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자기가 일하는데 네. 외근도 그 사람들은 막 그 재택근무도 많이 할 것 같고 예.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편의성하고 네. 또 보안의 효율성, 리소스가 없는 가운데서 보안의 예.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게 가장 힘든. 네. 그것을 할 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좀 더. 네. 일단은 사실 이 회사의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개의 회사가 연합체다 보니까 어떤 공통된 정책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는 저희가 관문에 방화벽 하나 놓고 네. 공통된 정책을 적용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회사들마다 별도의 모듈화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모듈들을 다 이렇게 붙여주는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제하던 그런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통제하던 것들을 배제하고요, 네. 지양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공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도록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네. 관리자들이 통제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좀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보통 이제 일반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HRDB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직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HRDB를 이용하면 인증을 좀 단일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IP가 변하거나 사용자들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이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구나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런 연합 회사들이나 조그만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이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통합 그 인증을 제공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도 오피스 365를 아, 쓰고 계셔서 네. 오피스 365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방화벽에서 인증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아, 연동을 시켰습니다. 연동시켰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의 단순화를 시키신 거네요. 예, 그래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가 이제 대학교 쪽인데요. 네. 대학교 쪽은 지금 어떤 그 보안 이슈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인터넷 기업보다도 더 어려워하시는 점이 뭐냐면 인력이 더 없습니다. 아, 대학이. 예. 네, 네. 그래서 보안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보안 정책을 수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 정보 보호 담당자라도 한 분 따로 이제 두시는 네. 경우가 많은데 대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은 IT를 다 하죠. 그분이. 예, 네. IT를 다 하시고 대부분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 이제 보안을 겸직하시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통 본인이 혼자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아니어서 외주업체를 되게 많이 네. 쓰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굉장히 좀 트래픽 트렌드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예, 수강 신청. 예, 수강 신청할 때는 아주 폭주를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다른 형태의 트래픽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러 들어오는 서버에 네. 들어온 트래픽들이 있을 거고요. 내부에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인터넷 하는 트래픽이 있고 교직원분들이 또 업무를 하시기 위한 트래픽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아.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요. 네네.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이런 네네.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그 트래픽의 그 요구사항이 다 다른 거네요. 네, 요구사항이다. 네. 굉장히 자,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네. 대학도 굉장히 보안 장비는 옛날 것부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떤 굉장히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어프로치 하셨습니까? 일단 아까 그 안경희 차장님이 네. 설명하셨던 그 시큐리티 패브릭 개념을 아. 좀 도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스위치라든지 그 AP, 액세스 포인트 같은 그런 네트워크 장비도 저희 패브릭이 연동을 시켰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 장비를 같이 도입하시면서 네. 구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큰 백본이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를 새로 구축하시면서 거기다가 저희 스위치를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기숙사에 저희 와이파이를 적용하시는 형태로 적용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화면에서 방화벽 화면에서 와이파이도 관리하시고 스위치까지도 관리하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오퍼레이션 비용이 많이 왜냐하면 줄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보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IT 네. 관리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어떻게 이것이 대학뿐만 아니라 네. 일반적인 중견기업까지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한 분이 다 하시잖아요, 거의. 네. 그런데 또 유사한 패턴인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것이 아까 여기 보면 통합 네. 장비 도입을 중복 투자를 방지했다는데 네, 네. 실제로 그렇다면 이 대학 입장에서는 네. 요새 또 그 돈 쓰는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그러면 보안에 관련된 이런 것들 예전에 비해서 어떤 예산 절감 효과가 좀 있었나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 현재 구축 단계에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장비는 다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 통합 작업이 좀 덜 끝난 상태여서 비용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계산이 좀 덜 된 상황이긴 네네.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 개 분산돼 있던 방화벽이 와이파이 컨트롤러, 스위치 컨트롤러,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방화벽, 외부 게이트웨이 방화벽까지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네. 비용적으로 많이 네. 세이브가 됐을 거라고 저희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나 이제 S&P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컨셉이 좋더라도 네. 이것이 뭐 대형 기관처럼 뭐 차세대 프로젝트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예. 너무 기간이 엄청 길거나 네. 복잡하더라도 네. 수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세팅이 된 다음에 네. 이분이 혼자서 잘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 네, 쉽게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관점.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단계별로, 그러니까 예산이 새로 생길 때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붙여가는 형태로 네.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솔루션이라도 저희랑 연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API라든지 직접적인 연동이 아니더라도 네. 오퍼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용해서 뭐 프로세스적으로 좀 바꾼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부장님은 네. 이제 실제로 이제 고객들 만났을 때 네. 어떤 장비에 대한 것만 막 설명하시거나 세팅하신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대학이면 대학, 네. 그 기업인 기업, 네. 그쪽의 어떤 프로세스, 아까 오퍼레이션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상담하시고 그런 것도 뭔가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회사 오기 전까지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하는 인프라 관리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네네. 장비를 아무리 좋은 장비를 여러 대 도입을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새로 들어온 장비들끼리 얼마나 잘 연동돼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상황에서 네. 그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을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이 부장님하고 오늘 처음 토크를 나눈 건데 저도 워낙 많은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일반적 보안 엔지니어 같지 않아가지고요. 말씀하시는 게 꼭 ERP 쪽에 뭐 ERP 컨설턴트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죠. 필이 좀. 네, 역시 뭔가 이게 고객의 프로세스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뭔가 이게 톤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정말 지금 이 분야에 보니까 이제 보안 쪽에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물론 장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 고객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그런 어떤 컨설턴트 같은 자세도 되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안 차장님. 네. 네. 자 안 차장님은 이제 뭐 어떤 아까 이제 대기업 쪽, 네. 대기업 쪽인데 이제 여기 이제 뭐 기업명은 밝힐 수 없겠지만 하나 그룹사겠죠, 그러면요? 네, 대기업이란? 그룹사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 관계 계열사가 있는. 네. 네.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해당 그룹사는 그 임대 형식으로 이제 레거시 방화벽을 그 운용을 했었는데 네. 실제 구축이 된 지 한 2, 3년 정도 됩니다만 네. 그때부터 뭐 APT 공격이니 차세대 방화벽이니 여러 키워드나 보안 네네.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컨셉들을 접하신 이후에 음. 그룹사라면 사실 그 내부 근무자들도 많고 네. 각각 계열사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을 했었던 그 레거시 방화벽의 벤더사가 차세대 방화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APT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솔루션 프로덕트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와 그리고 그 타 제조사 간의 이제 BMT를 통해서 그 저희 솔루션을 채택을 하게 됐었고 최종적으로는 그 암호화된 트래픽을 검사를 하는 뭐 SSL 기능이라든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그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그 이동성이 잦은 그런 근무자들을 위해서
IP 상관없이 네. 장소 상관없이 그 사용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AD 연동을 통해서 그 차세대 방화벽의 이제 모든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보완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여기 그 다음은 이제 병원 쪽인데, 네, 병원 쪽은 지금 APT 사실 여기 우리 차세대 방화벽, 또 APT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는 그죠? 이제 근데 여기서 어떤 APT 쪽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겁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대처한 거죠? 사실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가장 보안에 취약한 직군이 헬스케어입니다. 사실 대학교라고 하면은 그 공격 대상이 뭐 일부 이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과 관련된 기록인데, 그 기록의 이제 가치로만 따지고 보면은 그 헬스케어 쪽에 저장되어 있는 환자의 진료 기록,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병원 진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뭐 논문이라든지 데이터 서적들이 그 대상이 될 텐데, 사실 이제 이것은 그 사람의 목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정보를 탈취한 이후에 금전적인 갈취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그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그 IT 인력, 특히나 이제 그 보안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 대응팀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제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 그 APT 공격의 그 대상이 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제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해당 이 고객도 레거시 방화벽만 운용을 했었는데, 그 이 제품의 그 과거 이제 문제는 실제 그 GUI 상의 이제 속도의 저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었을 때 로고 검색 속도나 그리고 그 샌드박스와 연동할 수 있는 기술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향후 확장성이라든지 보안의 향상을 이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보안 패브릭 네. 개념으로 다 연동시켜 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보안 패브릭이 되면 저기 중간에 샌드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샌드박스에 아까 뭐 AI 같은 것도 다 저게 앞으로 굉장히 저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많은 인텔리전스 분석도 할 것 같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아까 뭐 병원이고 기업이건 간에 이런 거를 기존에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도입할 때 검토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검토할 때 POC 같은 것들 어떻게 하고 BMT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여러 제조사들이 서로 상호간의 장비가 연동되는 컨셉과 그러한 솔루션 프로덕트를 가지고 POC를 합니다만 한번 이제 그 여기 고객님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POC를 한번 수행을 해보면 대부분의 컨셉들이 그 솔루션 A와 B를 연결하는 그러한 컨셉입니다. 뭐 A를 중심으로 B와 C와 D, E, F가 연동이 돼서 상호간에 이제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컨셉은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고, 설령 지금만 해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포인트 솔루션들이 실제 저희 컨셉을 따라오게 급급했던 나머지 서드 파티 솔루션들을 인수를 했고, 네. 그래서 따라서 GUI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그 유저 UI, UX 환경이 다른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별도로 또 도입을 해야 된다든지 DB에 공유가 되는 그런 정도가 다르다든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포인트 솔루션 AB만 저희가 시연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전체 솔루션을 하나로 묶어서 특정 이벤트가 다양한 벡터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하고 보안 DB가 어떻게 공유가 돼서 그 고객사에게 어떠한 베네핏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보통 이런 POC 하게 되면 물론 규모가 다르겠지만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POC 경우는 여러 유관 부서가 이제 봐야 되거나 아니면 솔루션에 대한 새로운 컨셉 때문에 낮은 이해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 이해도와 이제 계몽을 이끌어내려면 대략 한 4회에서 5회 정도가 수행이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이 구축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BMT도 각 여러 포인트 솔루션들을 턴키로 통합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2, 3일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2, 3일 정도 이러한 다양한 컨셉들을 한꺼번에 선보이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이거는 저희 한국 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BMT라고 하면 각 벤더사 1일 아니면 최대 2일 이것도 계측기라는 것이 수백만 원 정도 임대가 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상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패브릭 아니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 도입을 검토를 하신다면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이 조금은 들더라도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서 PMD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저는 이제 뭐 오늘 말고 이제 다른 이제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이런 이제 전문 기업에서는 뭐 물론 제품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그 POC, BMT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그 항목들이랑 같이 좀 이분들을 공유해 주시면 네. 이분들이 이걸 체크라든지 검토할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실전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윤 차장님, 예. 윤 차장님 이제 테크 쪽을 통신사 쪽 맡고 네네. 계신데 사례들도 통신사 쪽에 뭐 사례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통신사들도 요새 어떻습니까? 요새 오픈소스, 오픈스택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뭔가 오픈소스 이용해서 자기네가 자체 구축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SDN 같은 것들을.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어떤 특정 벤더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다 갖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했던 그 케이스 스터디도 두 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네. 두 가지 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네네. 자기네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선택했고요. 네. 또 다른 케이스는 타사의 그 플랫폼인데 SDN 플랫폼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거기에 보안 피노를 어떻게 메꿀까 하는 거를 고민하시다가 네. 저희 거 제품 선택해 주셨던 케이스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자사의 어떤 네. 인프라 또 이제 오픈소스 같은 걸 썼겠죠, 그죠? 네, 네. 그랬을 때는 뭔가 자기들이 만들어야 할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걸 어떻게 고객한테 빠르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가가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안에 고객들의 서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서버팜 앞에 갖다 두는 방화벽들 다 물리적으로 일일이 담당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치를 했었던 케이스가 네. 있었고요. 그 케이스를 가장 어떻게 하면 빠르게 줄이고 어떻게 하면은 그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었습니다. 네. 그거 플러스 어떻게 하면 또 성능까지 개런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었던 그 사례였습니다. 근데 윤 차장님이 보통 이렇게 만나시는 네, 그 기업 고객 사이트 쪽의 카운터 파트는 네. 뭐 어떤 분들입니까? 네트워크 담당자, 보안 담당자, 아니면 뭐 서버 담당자 어떤 분들을 만나시나요? 이 SDN 같은 거 할 때는 주로. 사실 SDN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할 때는 네. 그 담당자들은 물론 착석을 하시고요. 네. 거기에 TF 형태로 들어오시는 전체적으로 두루 알고 계신 분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네네. 그래야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로 바꿔주는 거죠. 사실 네. 네트워크 담당자, 보안 담당자, 서버 담당자가 같은 프로토콜을 갖다 얘기를 하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TF PM이 한 분 계시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아무래도 요새 뭐 소프트 디파인드라는 말 많이 나오지만 예. 그래도 여전히 기업에 담당하신 분들은 방화벽을 가상 방화벽으로 해? 뭐 이 좀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이나 불안감은 없습니까? 필드에서? 사실 그거를 가장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 네. 가상방화벽에 얼만큼 정도의 성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재현을 해주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이것보다 더 많은 가상방화벽을 만들 수 있는데 고객이 한 이 정도 선에서 그 성능을 개런티를 뽑아 달라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이 가상 방화벽을 쭉쭉쭉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 가상 방화벽별로 트랜잭션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상황에서 안정적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POC 형태로 보여드렸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그 고객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죠. 플랫폼 안에서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프로비저닝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API로 물론 제공을 해드렸고 그게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패브릭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플랫폼 혹은 타사 플랫폼하고 유기적으로 연동돼서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웹에 접속하셔가지고 원 클릭 하셔가지고 방화벽 하나를 생성해서 바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사례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프트 디파인드 뭐 네트워크건 데이터 센터건 하려면 거기에 가상화된 어떤 그 보안 솔루션을 집어넣으려면 지금 API 활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API 같은 것들에 대한 개발 지원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것들은 그 포티넷에서 해주십니까? 예, 저희는 FNDN 서비스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네. 그 개발자 포털입니다. 개발자 포털에 고객한테 뭐 지금은 이제 프리로 오픈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 개발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고 그 API를 알고 있는 개발자 혹은 API를 알고 있는
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개발자들하고 컨택을 쉽게 하셔가지고 어떠한 얘기를 하시고 어떠한 포인트가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파트너사에서도 개발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 벤더에 맞게끔 그 고객의 플랫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프로비저닝을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기업의 이제 기존의 API, 기존의 이제 보안 담당자나 이제 뭐 이렇게 서버 운영자 네. 이런 분들이 이런 API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 서버 운영하셨던 분들이나 네트워크 운영했던 분들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좀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스텝을 거쳐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이사이에 접목했던 개발자 혹은 보안 담당자들이 이런 요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은 네. 그거를 저희 그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API를 개발해서 제공해 드렸고요. 그 사례로 지금 이 고객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망이 만들어졌던 사례입니다. 네. 자, 여기 요 통신사는 이제 시스코에 네, 어떻게 벤더에 그 자기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네. 벤더의 플랫폼을 갖고 SD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좀 그 포틴 입장에서 이 상황이 좀 훨씬 더 좀 수월하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시스코 그 ACI 플랫폼의 에코 파트너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네. 보안 벤더 중에서 거의 가장 빠르게 등록이 돼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시스코가 아무래도 ACI 플랫폼을 드라이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ACI 플랫폼에 어떠한 보안 벤더들이 적합한지를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와중에 저희하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의 포티넷의 포티게이트 장비를 쓰고 있는데 이게 시스코의 ACI 플랫폼도 적용되네라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수월하게 접근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구축 기간이? 사실 구축 기간보다 이 플랫폼을 이해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었습니다. 사실 네. 제가 ACI 플랫폼 시스코 직원도 아니다 보니까 이 플랫폼 케이스 스터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이걸 저희 본사에 이 플랫폼 자체가 준비가 돼 있고 본사에 전문적인 익스퍼트한 엔지니어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 엔지니어하고 한 일주일 한 달 가까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데모 사례 그다음에 왜 방화벽이 기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방화벽 위치가 하단으로 내렸습니다. 엣지 땅까지 내려왔고요. 왜 네네. 스파인과 리프 사이가 아닌 리프 밑에까지 내려왔는지 하나하나 다 스터디하면서 고객한테 좀 더 빠르게 어프로치할 수 있었던 게 저희가 그 고객이 니즈를 빨리 찾았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질문들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요. 바로 Q&A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혹시 스태프는 그 아까 그 tokai.tv/a/esk 그 화면을 좀 여기 좀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다가요. 네. 자, 그 최대한 많은 분들께 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그 답변 주시면서요. 세 분이 이제 요 질문 좋았다는 분 이름을 좀 기억해주세요. 한 분씩 알겠죠? 네. 네. 뭐. 자, 이종훈님, 저는 이제 기업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산 초짜입니다. 컨설팅 작업을 받아가지고 보안 장비와 솔루션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설치해준 네트워크 장비, UTM 장비인데요. 그래서 트래픽하고 외부 공격 체크, 서버 점검 등을 보안 업체에서 가르쳐준 대로 단순 반복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안 전문 지식을 쌓는 데는 한계가 느껴집니다. 여기에 전산 담당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을 텐데 전산 담당자가 정보 보안 관련 전문 지식 및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좀 이렇게 쌓으면 좋을까? 네. 이분 장비만 세팅하다 보니까 하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노가다만 갖고 그냥. 일단은 제가 말씀드려서 뭐 통신사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관련 서적을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매주 그 고객들 혹은 파트너 대상으로 교육을 저희 본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찾는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정훈님입니다. 여정훈님, 네, 이정훈님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그 이기현님께서요. 지속적인 공격이 진행화되고 있는데 대처를 위한 기본을 지켜야겠는데 가장 핵심과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사실 현재 도입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그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가적인 뭐 지식이라든지 추가적인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이 현재 그 적용되어 있는 그 보안 정책이나 이제 그 기업에서 규정되어 있는 컴플라이언스들이 잘 지켜져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공고를 드리고, 사실 지능적인 공격이 전부 다 그 알려지지 않은 공격일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99.99%는 알려진 공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또 알려진 공격들을 많이 이용하는 해커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업데이트라든지 그 시스템 호스트에 대한 엔드포인트 보안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이제 그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들은 또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입니다. 따라서 내부 DB 자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을 하거나,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 샌드박스 솔루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샌드박스 솔루션들이 VM 하나 단가가 좀 아직은 좀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히 기존 운영하고 계시는 솔루션과 잘 혼합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질문들을 좀 이렇게 시간 내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원래 우리가 1시간이었는데 아까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원래 50분이었는데 질문해서 55분까지 하겠습니다. 55분까지 하겠고요. 스태프는 저기 여기다가 우리 사진이 아니라 혹시 이 사이트를 혹시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안 되고요. 자, 답변 좀 짧고 진하게 해주세요. 자, 송상진님, API로 제공되는 기능 범위와 구현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통신사에서 API를 제공해서 네, API 다 연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장비가 다 연결할 수 있어요? API를 저희 API하고 맞춘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 연결할 수 있는 거가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부스 쪽에 보시면 블랙카본이라든지 파이어몬 같은 경우도 API 연동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구축 사례인데 시스코도 마찬가지로 그 디바이스 패키지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 API를 시스코 API하고 맞춰놓은 사례입니다. API가 서로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채널만 맞춰준다고 하면은 어느 것이든지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연결의 시대에는요, 여러분이 서버건 네트워크 보안이건 뭐 어떤 분야에 하시든 간에 API는 정말 필연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잘 익혀야 되는 항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강순식님, 기업 내부 사용자의 보안으로 포티게이트의 와이파이 보안과 L2 스위치를 연동한 부분에서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정책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기존 포티 방화벽에서 AP와 스위치까지 추가 확장의 장점도 궁금하고요. 일단 스위치와 그 AP를 연동을 하게 되면 실제 저희 방화벽 화면 하나에 AP에 붙어 있는 사용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입니다. 사용자 말단 엔드 포인트 정보부터 방화벽에서 나가는 정보, 세션 정보까지를 한 곳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고라니 IT 기획 입장에서 내년 사업 기획에 보안 레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꿀팁을 주세요. 사례도 좋습니다. 이 시기가 사실 그런 시기인 것 같잖아요, 그죠? 네네. 일단 그 최근에 뭐 기한 올리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마법의 단어를 쓰면 대부분 기한이 잘 올라가잖아요. 어떤 마법의 단어? 보통 이제 최근에 마법의 단어는 AI죠. AI. 근데 사실 AI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실 만한 사례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사실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견기업 정도 수준의 회사들이 AI를 뭔가 적용하시기는 좀 어렵고, 도리어 이제 회사들이 시그니처를 만들 때는 다 대부분 이제 딥러닝 이용해서 다 만들거든요. 절반 이상을. 그래서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좀 AI라는 단어랑 엮으셔서 기한을 올리시면 좀 이제 좀 아까 저기 처음 시작할 때 관객 한 분께서 이제 AI 포티넷에 AI 관련된 그 앞으로 로드맵 같은 거 궁금해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잠깐 사실은 이제 로드맵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고객 말단에 AI를 적용하기는 굉장히 커다란 회사들, 그러니까 보안 장비가 뭐 수천 대 있고 관리하는 인원이 전문 인력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이제 그 어떻게 이 회사들이 공격을 파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박재구님께서는요, 포티넷 제품 이용하고 싶은데 일단 사기 전에 언탱글 같이 리눅스 기반 무료 방화벽처럼 제공되는 뭐 그런 버전이 있을까요?
네, 15일간은 쓰실 수 있습니다. VM 네, 버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우는이라고 쓰신 분, 보안 솔루션 보안 업무를 도와준 도구이므로 솔루션 운영과 관리가 용이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SIEM이나 ESM 등 통합 솔루션 운영하다 보니까 통합 솔루션 자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솔루션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예. 그 사실 이제 운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제가 조금 그 운영을 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점은 프로세스를 바꾸면 아니면 정책의 감사 정책이라든지 정책을 살짝만 비틀어줘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끼워 맞추냐면 프로세스에 회사들 그 도입한 기능이나 그 액션들 어떤 오퍼레이션 관련된 걸 다 끼워 맞추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반대로 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더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렌드에 따라서 사실 가는 방향이 비슷해요. 어쨌든 현재 통합으로 다 모든 매너들이 가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런 방향에 맞춰서 프로세스들을 사실은 좀 바꾸시는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원경님께서 아까 SDN하고 NFV를 이분께서 정의하셨는데 SDN은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 같이 프로그램해서 중앙에서 제어하는 기술이고 NFV는 통신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소프트화시켜서 서버에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분께서 질문은요. 클라우드 포탈 대외 서비스를 저희 쪽 인트라넷 포탈과 연계해서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보안 이슈가 있을까요? 클라우드 포탈 서비스를 하는데 내부 인트라넷하고 연동하려는 것 같아요. 그때 보안 이슈 고려해야 될. 아무래도 아까 인터넷 기업 사례가 가장 좋은 사례일 것 같은데요. 그 사용자 인증을 적용하시고요. 그쪽에 저희 AD하고 연동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덕트를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해서 그 클라우드 포탈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사용자가 어디서 어떤 IP를 갖고 있는 게 정확히 트래킹이 된다 보니까 좀 더 보안에 근접한 서비스 체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곽준용님은 포트넷은 보안 장비에서 시작해서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부분이고 또 네트워크에서 시작해서 보안 실을 확장하는 뭐 C사, 시스코 같은데 그런 데하고 제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별도 채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시장이 아예 전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도리어 작은 회사들 ACI 같은 대형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는 아주 조그만 환경에서는 저희가 훨씬 유연하고 좋은 거라고 보고요. 네. 예, 대형 환경은 저희가 아예 지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다르다고 봅니다. 자, 김봉준님께서 네트워크 구성을 보여주는 토폴로지 기능이 좋아 보이던데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듣고 싶다고. 토폴로지에 대해서. 그 저희가 포티뷰라는 그 전문 모니터링 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탭은 그 저희 솔루션끼리 연결된 그 해당 토폴로지 링크나 여기서 링크라는 거는 피지컬과 로지컬 링크를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 해당 그 포트에 연결된 그 호스트라든지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트래픽 양, 세션 양 그리고 보안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발생됐는지를 전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기현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상 방화벽이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장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두 가지 타입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하이퍼바이저 여러 하이퍼바이저 베이스에 다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하드웨어 가상화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질문이나 세 분. 좋은 질문. 마지막에 프로세스 관련된 그 오퍼레이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오퍼레이션 줄이는 방법? 네. 제 성함을 지금 갑자기 저도 이렇게 하니까 그렇네요. 제가요 여기 그냥 제가 그냥 지정하겠습니다. 세 분 지정할게요. 이 세 분은 끝나고 여기 오시면 스태프한테 그 백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361 말씀하신 분도 내려서 받으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서 자, 그 강순식님 하고요. 그 다음에 여정훈님, 그 다음에 김원경님, 요 세 분, 강순식, 여정훈, 김원경 요 세 분은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맞추는 거죠.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열떨더라고요. 네네. 네. 굉장히 잘
그 사실 굉장히 떨고 왔는데 네. PD님께서 굉장히 잘 저도 떨고 이끌어주셔서 왔어요. 저도 떨고 왔어요. 그냥 옆에서 그냥 네. 커피 한잔 하면서 네. 얘기하는 것처럼 네. 잘 얘기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자 관객분들한테 좀 네. 네, 그 이번 이렇게 큰 행사에서 같이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물론 이제 댓글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지만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의 장이 좀 주어진다면 그때는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Q&A 세션을 가지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굉장히 아까부터 계속 떨었는데 어떤 질문이 오갈지 몰라서 피디님이 많이 도움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저희 포티넷 코리아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셔갖고 SE 혹은 영업분들을 컨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많은 진행해봤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하신 또 행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걸 하시든 간에 앞으로 굉장히 이분들은 굉장히 더 성장하시겠다. 계속해서 학습하시고 뭔가 호기심을 가지시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 성장하실 분들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가 오시면 더 열심히 또 질문하시고 체크하시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얻는 정답보다는 좀 이렇게 체크하고 관점을 좀 많이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걸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